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게임 유저들한테 돈줄이 나고 있습니다. 서버가 터진 NH치킨과 미스터피자, 그리고 몰려드는 수요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사과문까지 올린 맘스터치까지 예상 못한 게임 유저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게임 로스트아크에서 콜라보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의 상품을 구매하면 게임 쿠폰을 같이 지급하고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콜라보였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동안 기업들이 많이 활용해오던 콜라보 마케팅 사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로스트아크는 온라인 게임이기에 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 또는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스는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가상현실의 개념을 처음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가상세계관을 넘나드는 게 흔한 설정이지만 그 당시 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세계가 메타버스의 정의라면 게임 속 가상공간 역시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게임 유저들에겐 메타버스라는 말보단 세계관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로스트아크의 아크라시아 세계관, 와우의 아제로스 세계관, 롤의 데마시아, 녹서스 세계관들도 메타버스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트아크 콜라보 이벤트는 로스트아크만의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현실 세계의 프랜차이즈를 끌어왔습니다. 게임 속 아크라시아 대륙의 섬을 만들고 그 섬의 각 프랜차이즈에 맞는 이벤트를 기획해 유저들을 끌어들였죠. 이벤트를 체험하던 유저들은 자연스레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고 한 번쯤 사먹어볼까 하는 구매 심리도 자극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수요가 결국엔 각 프랜차이즈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터지게 되는 결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메타버스 세계관을 활용한 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과는 다른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 세상의 시간 그리고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 세상이라면 매장이라는 물리적 공간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비자가 도착을 해야 하며 또 영업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상품을 홍보하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세계는 PC, 모바일만 있으면 거리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기업과 소비자가 24시간 접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점 때문에 기업들은 메타버스 세계관을 이용해 콜라보를 하며 홍보, 판매하기도 합니다. 블랙핑크는 메타버스 아바타 게임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열었고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접속하여 팬사인회에 참석했습니다. 명품 패션업계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콜라보하여 소환사의 협곡 메타버스 속에서 세나 프레스티지 스킨을 만들어 유저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마크 제이콥스와 발렌티노는 동물의 숲 속에서 패션 아이템을 콜라보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라면 지금은 30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게임들을 통해 가상현실 세계관, 즉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공간은 얼마든지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다시 활성화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발전,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전 세계에 닥쳐온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2010년대, 2020년대를 지나면서 기술의 발전은 메타버스 시장을 더욱 매력있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그래픽 수준은 종이박스 마냥 허접한 모델링 수준이었는데 그런 공간에다 현실 세계의 3D 물건들을 2D 그림이나 도트로 표현해버리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악효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그래픽 수준은 실사와 헷갈릴 정도로 발전했고 5G 통신의 발전까지 더해져 큰 용량을 요구하는 3D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현실 세계의 시장은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수백, 수천만 명이 모여 있어도 코로나 걱정 없고 실사와 다를 것 없는 퀄리티까지 구현 가능한 메타버스 속 세계관은 꼭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대기업들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입사원 입문교육들도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지금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생존이 걸린 기업들에게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로스트아크는 게임이라 어찌 보면 코로나 영향을 적게 받은 산업이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다른 기업들과 상생하고 로스트아크만의 게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과도한 가차, 과금 유도를 하는 그동안의 K게임 수익 모델이 아니라 로스트아크 게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다른 기업들과 콜라보 수익을 거두고 있죠. 게임의 수익 모델은 유저 상대로 돈을 버는 B2C뿐만 아니라 기업 상대로 B2B도 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B2C 비중은 가차, 운빨 요소를 줄여 유저들에게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어 갓겜 소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유저와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로스트아크의 아크라시아 세계관 메타버스가 앞으로 콜라보를 할 잠재 기업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시장으로 보이도록 하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게임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모험하고 있는 이 아크라시아 세계관이 현실 세계에선 메타버스라 부르는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더 몰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영상을 통해 가상현실 세계관, 메타버스에 대한 배경 지식을 더한 똑소리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 로스트아크 그리고 콜라보 이벤트를 플레이하는데 재미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로스트아크에 등장하는 콜라보, 그리고 그런 콜라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